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 15번째 시간입니다. 성격 유형 오늘도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4번 절제 그림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14번의 성격 유형을 보면은 일단 카드는 항상 타로 카드를 그랬죠. 그림에다 집중해야 된다. 그림이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그림을 보고 얘기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절제라고 하는 그림은 컵을 두 개를 들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이 카드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어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카드 그림을 보면은 교재 성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잘 인식하고 이제 주변의 상황을 잘 인식한다는 의미는 민감하다는 의미의 뜻도 있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다스리며 이쪽과 저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내하며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성격 분명히 있고요. 내 어떤 역할 하고 싶은 말 분명히 있지만은 물을 이쪽과 저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 성향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검소하며 낭비하지 않고 대체로 여러 사람과 잘 조화를 이루며 조직 생활도 잘한다. 일단 절제라고 하는 그림의 특징이 그렇죠. 이쪽과 저쪽을 잘 조절해 갈 수 있는 성격이고 거기다가 덧붙이다가 보면은 그룹이라고 하는 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조화롭게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조직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온순한 성격으로 마음이 부드럽고 인내심이 강하며 안정감 있고 조화롭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성격이 없다,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기질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내 성향이 있지만은 그래도 인내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안정감이 있고 조화롭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가 그 사이가 좋게 지내기 위해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하고 맺는데 내가 너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나의 성격만 가지고 말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려고 한다 이런 말의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만의 주장을 강하게 내뱉지 않으며 양쪽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서로 화합하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갈등, 이해, 때로는 화합하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한다. 절제라고 하는 뜻은 뭐겠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좀 참아가는 기질, 인내하는 기질, 내가 뭐든지 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고 내가 좀 내 욕심을 줄여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그 안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절제하고 인내하고 갈등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참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부지런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이 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하며 성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어떤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마음도 거기에 속하고 어떤 행동들 할 때도 좀 내가 집중해서 내가 왜냐 관심 있는 분야니까 행동한다 이런 말이 합니다. 활동력이 강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견이 없어서 사람을 화합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편견은 없다. 이쪽과 저쪽에 대한 얘기를 서로 잘 듣고 내가 그 중간에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지 내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든다라든가 이쪽과 이쪽에 대해서 광하게 내세우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물에 물이 뚜렷하게 보이지요.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허황된 생각을 가지지는 않고 조직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생각도 깊고 어떤 뭐 감성도 풍부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내가 어떤 내 어떤 허황된 꿈이 뭐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걸 합니다만은 허황된 꿈을 꾸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자신의 권리와 독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편은 아니다. 아무래도 내가 나를 강하게 내세우는 기준은 좀 약하다. 내가 또 내 말을 하고는 하기는 할 때는 의견을 제시하지만은
그걸 강하게 서두르기, 성취하기 위해서 뭐 손을 아주 적극적으로 들고 반대하거나 이런 성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그림은 이 컵이 두 개 나누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4번에 운세를 만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올해의 운세는 조금은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인내와 어떤 참아야 한다. 이런 어떤 성향이고요. 힘든 일이 지나와서 무언가 의욕에 가득 차 있겠지만은 힘든 일을 13번의 대세 상황을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대세 상황을 지나와서 힘든 일이 있을 거라, 힘든 일을 겪고 났기 때문에 그래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가겠거니 생각하면서 의욕에 가득 차 있겠지만은 그래도 회복하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어떤 상황이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뭘 하려고 하더라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면서 한 번 더 기회가 올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움직이지를 말아라. 내가 먼저 나를 내세우거나 먼저 내 의견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내 생각과 서로 조화롭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그 의견에 조화로움을 추구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중용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행동하여라. 중용, 하고 싶은 일일 때로 좀 참아야 되는 기질이 절제 운입니다. 그러니까 14번의 운을 만날 때는 그런 어떤 걸 살펴보자. 이런 말이 되겠죠. 나의 의사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할 것이다. 나의 의사보다는 상대 얘기를 먼저 듣고 상대 얘기를 먼저 들어주면서 그런 어떤 중용의 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이다. 이런 말이겠죠. 먼저 행동하기보다는 상대 반응에 따라 행동하라. 뭐 똑같습니다. 먼저 행동은 조금 삼가하고 상대를 먼저 바라보면서 그 상대 행동에 맞춰서 내가 순응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14번의 성격 유형과 14번의 운을 만날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5번의 악마입니다. 뭐 너무나 악마, 데스 이런 그림에 너무 현혹되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림이 어떤 이쪽과 이쪽의 의미가 다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도 다 살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요. 일단 악마 성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성격으로 욕심이 많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뭐 무슨 악마의 의미가 나쁘다. 뭐 물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선이 이기기 때문에 악마의 의미가 선보다는 약하다라고 말하지만은 악마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어둠이다 보니 모든 것을 화합하고 서로 조화롭기보다는 나 혼자만의 욕심을 내세우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조금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정당한 방법보다는 나만 조금 백그라운드를 이용하거나 빠르게 접근하면서 행동해서 성취를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집착이 강하게 일어나 자신의 소유한 물건이나 가족, 친구, 애인 등이 자신을 배신하거나 자신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면 용서하기보다는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력이 너무 강하고요. 나만 다 챙기려고 하고 나만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의미의 뜻이 설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다.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심이 부족하고 생각을 깊이 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일단 저지르고 보는 성향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동력이 좀 있다라고 말을 하겠지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액션이라든가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행동력 같은 걸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대방을 생각하는 행동력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행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급하다.
때로는 혹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 행동부터 먼저 저지르고 본다. 이런 의미의 뜻도 이 성격에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통제하려는 사람이나 조직에는 저항하며, 그래서 누가 나를 제어하려고 하고 누가 나를 막 억누르려고 할 때는 거기에 저항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주변에서 자신에게 과도하게 잔소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성공에 대한 욕심이 크고, 성공은 결과가 말하는 것이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아까 위에도 보다시피 얘기했죠. 어떠한 수단과 방법, 어디 갔죠? 수단과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얘기를 했었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카드는 성공에 대한 어떤 욕심이 좀 더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그 과정은 조금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조금 불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편법을 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취가, 결과가 나오면은 그 방법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업 범위 등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상대가 있으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이기려고 한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이기려고 한다. 이게 이제 어떤 성취욕이라고 하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강하여 남을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뭘 먼저 하려고 하고, 내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얻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떤 양보하거나 서로 화합해서 네가 좀 이만큼 내가 이만큼, 이런 기질은 약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친구라든가 자신을 믿고 충성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으며 소유욕이 강하고 성욕도 강하여 유흥이나 놀이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욕심도 있고요. 때로는 즐거움이라든가 쾌락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즐거움이란 단계를 넘어서면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신경 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기분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변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보이고요. 내가 어떤 느낌, 순간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휩쓸리는 기질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5번에 악마라고 하는 것을 운에서 만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올해 운세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15번의 데스가 어떤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어떤 내가 하면은 다 될 것 같은 그런 욕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을 때 뭐가 눈에 보이는 거다 보니까 준비 운동 하지 않았는데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처럼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 운동이 안 돼 있다가 보니 중간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기 쉬우니까 과유불급이란 단어를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그래서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대비하여라, 이런 말입니다. 이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언제나 주의하여라. 이게 이제 나중에 타로의 카드 읽기에 대해서도 뜻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악마는 불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떤 이성에 대한 인연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음주가무, 쾌락에 빠지면 패가 망신하니 과유불급이란 단어를 잊지 말고 올해는 조심해라. 그 다음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유혹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이런 말이 되고요. 세상은 언제나 상대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혼자 다 먹을 수 없고요. 내가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더라도 상대방도 있고요. 주변에 사람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면서 혼자 다 모든 걸 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이런 말에 설명이 되겠죠.
15번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16번의 탑입니다. 자, 타워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성격이 급하고 인내심이 약하며 한 가지를 계속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제 이게 탑이 올라가다가 번개 맞아서 깨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한 가지를 계속 진득하게 가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전통이라든가 오래 이어져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새로운 것, 신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타워 그림의 성격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행동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7번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 행동력도 있고요. 거침없이 다니려고 하고 항상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이 카드가 이 성격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쁘고요. 신기하고 재밌는 거에 관심도 많습니다. 열정은 항상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주의를 변화시키며 변화하는 환경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주변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움직임도 크다. 이런 말이 됩니다. 두려움, 실패에 대한 우려보다는 하다가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새로운 일을 과감하게 추진한다.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물론 뭐 그렇죠. 그래서 하려고 할 때는 의욕이 강하게 있지만은 그 강하게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쿨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나는 행동한다.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정도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할 때 눈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과 성과물이 보이는 일을 좋아하며 그래서 진행 상황, 결과 등을 확인합니다. 어떤 과정에서 보면은 중간에 결과물까지 기다리는 것들이 있는데 중간중간 어떤 단계에 지켜져야 되는 결과물들이 눈에 보여야 되고요. 때로는 일을 하다가 보면은 뭐 계단을 층을 올라갈 때 이런 어떤 며칠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계획대로 흘러갔었을 때 그 계획들을 내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득한 성격은 아니어서 한 가지 일을 오래 하기는 힘들어하며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며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를 할 것이며 그 여러 가지 일들에서 성과를 내기도 한다. 뭐 진득하게 한 구멍만 한 우물만 파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극과 극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며 이쪽과 이쪽에 대한 얘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의 뜻이 포함이 되겠죠. 변화를 즐겨하기도 하며 바뀌는 거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뛰어나야 한다는 성취욕도 크며 물질에 대한 욕심도 크다. 성취욕, 물질력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불법에 대한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편법어, 조금 사이드, 어떤 잔머리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도 쓴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16번의 운을 운에서 만났었을 때 어떨까? 16번을 운에서 만났었을 때는 올해는 꺾이는 운세이다. 꺾인다. 아마 타워가 왕관이 번개 맞아서 깨지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진행하거나 추진하는 일이 있으면은 급작스러운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라. 그래서 급작스러운 일,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라. 이런 말이고요. 결승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집중하여라. 그래서 다 끝까지 올라가서 완전히 될 때까지 해야지 다 됐으려니 어련히 다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방해가 될 수 있고 어떤 뭐 99% 해놔놓고 마지막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더라도 다 끝까지 다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도 되는 거고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지만 욕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욕심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고 일을 진행하여라. 그래서 기초 튼튼히 하고 일을 진행해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급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급작스런 사고 조심해라. 이런 말도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의 운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스타 카드입니다. 17번의 성격 유형, 스타의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 일단 그림을 보면은 아주 색깔이 풍부하고요. 넉넉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또 아름다운 여자가 그림이 있기 때문에 성격도 대체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이다. 뭐 그림으로 출연하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림이 보기에는 아름답죠. 이 성격들도 17번의 성격도 아름다운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며, 그래서 그림도 아름답고 편안해 보이기 때문에 성격 유형도 편안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런 말이고요. 호기심도 많고 장난도 잘 치며 재치와 유머가 있는 사람이다. 호기심도 많고 재치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고 사람들과 수다 떨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관계 맺기를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원만하고 수다 떨기 좋아한다는 말은 아주 친분이 있다, 이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면 성공할 것인가 해서 희망도 가득 찬 사람이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 보니 하면은 잘 될 거야. 내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유흥이나 오락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유흥이나 오락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새로운 장소라든가 신규 오픈하는 가게, 맛집 등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재밌고 신나는 걸 찾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도 좋고요. 어디 가서 뭘 찾고 맛있는 집 먹으러 가고 이런 것도 생각이 뚜렷하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기한 물건이나 신제품에 관심이 많고, 해보지 않은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평소 신상, 신규, 퓨전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17번의 성향은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거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재밌거나 신나거나 새롭거나 또 이것과 이것을 결합시켜서 또 다른 걸 바꿔보거나 이런 어떤 서프라이즈한 기질, 이런 것들도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벤트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연속적인 일들은 지겨워하고 회피하며 아주 책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새로운 것을 자꾸 하는데 내가 막 딱딱하게 책임을 져야 되거나 아주 많은 일을 해내면서 결과물로 보여야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고 혼자 하는 것을 싫어하며, 아무래도 친구와 관계 맺게 하고 수다 떨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걸 싫어하겠죠. 다양한 모임에 가입하며 활동도 하지만 빈틈없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양하게 움직이긴 한데 빈틈없다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활달한 성격으로 많은 분야에서 관여하며 변화 있는 삶을 좋아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순간의 즐거움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많이 하려고 하고 순간 재밌고 신나는 일을 찾아서 다니기도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인내심이 부족하고 힘들고, 이제 어렵고 힘들고 좀 참는 거 이런 거 못하지요. 고통스러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17번의 성향은 뭘 하더라도 책임지고 앞장서고 이런 거는 좀 싫어하고요. 또 이렇게 더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싫어한다. 뭘 하더라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책임지고 뭘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고,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거는 좋아하지만은 어떤 강하게 네가 뭘 책임지고 이걸 해봐봐 이런 거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그런 기질은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7번의 운을 만날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올해는 희망이 보인다, 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스에서 그 다음에 절제하고 이제 타워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데비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인다. 힘든 시기를 지나야 소득이 발생할 것이며
풍요로우니 여유를 가져도 되겠다. 자, 올해부터는 조금 편할 것이다. 어떤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 맺기에는 좋은 해다. 그래서 사람 만나고 신나고 재밌게 즐기는 것은 좋다. 이런 말이 되겠죠. 금전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연애도 이루어지지만 너무 자유로운 연애는 깨어질 수 있다. 이제 집중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이 스타카드는 자유롭고 재밌고 신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규 서프라이즈한 거 이런 걸 찾아다니다 보니 한 곳에 집중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 사람의 어떤 책임을 이루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유로운 거는 깨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17번의 운세는 긍정적인 운세다. 그래서 올해는 하늘에 어둠에서 빛이 나는 것들처럼 긍정적인 어떤 일의 시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영상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